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 주도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원님 오늘 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요거 청문회 열시잖아요. 개최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청문회? 이게 저희가 의혹 대상이 된 것은 뭐냐면 진술 조작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해서 예. 진술 조작 그다음에 허위 진술 강요 예. 그다음에 진술 조작 과정에서 회유 협박 또는 특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지검에서의 추태 예. 품위 훼손행위 예.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탄핵 사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법의 수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박상용 검사 지금 영국에서 연수 중이잖아요.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소환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발부가 됐나요? 출석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법사위 증인으로 의결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통보가 된 분들은 출석 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경로로 출석 요청을 했었을 것 같은데. 경로로 했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법사위로? 공식적으로 다 보내죠. 그래요? 그렇지만 외국에 또 송달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송달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시간도 있습니다. 걸리고요. 오늘 불출석할 거로 언론 보도 보니까 알려져 있던데. 자, 그러면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가 어저께 그 법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떳떳하다면 출석해라.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제가 한 4번 정도 청문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맹탕 청문회 될 거라고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약간 건더기가 있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가 되더라. 건재기 있을 거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 맹탕은 아니더라. 맹탕은 아니다. 건더기는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왕건더기라고 보시는 박상용 부부장 검사 불출석하면 누구 있습니까? 그럼 나올 사람 여기? 참고인들이 꽤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태 씨는 안 나온다는 것 같고. 김성태 증인은 제가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요? 언론 보도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나온답니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본인이 지금 2심 진행 중이어서 본인의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재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증언 안 하던데 증언 한답니까? 제가 아침까지 알기로는 출석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여러 분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청문회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확보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문회 하면 충분히 청문회는 건더기가 있는 왕건더기가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저 민주당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협박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게 저도 변호사지만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1심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들을 그동안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그게 완벽하게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재판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고 중간에 변호인이 바뀌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그걸로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많이 바뀌면서 일관되게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정도 판결문은 항소심 가면 많이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항소심에서 이제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다시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민주당에서 청문회까지 열어가지고 검사 탄핵했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배경 설명을 좀 제가 생각하는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과거 군사 정권 때에는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폭행, 협박, 가혹행위 예전에 고문했습니다. 예전에 군사적 분 때. 예.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예. 사람을 가혹행위 고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술 회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렇게 그런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 틈새 빈 틈새를 이용해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저희들은 입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당 대표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위법적인 수사가 된다면 예. 일반 국민들한테 오직 하겠느냐. 이런 위법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만일에 검찰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예.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감찰을 하거나 예. 위법하면 처벌을 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 검찰이 윤석열 검찰 정권 내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수징계잖아요. 특수한 예. 징계 형태인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사 방법이잖아요.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폭행 협박 그다음에 해위 협박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인권을 보호라는 건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제식구 감사기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예. 이걸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 진술회의 협박 술자리 의혹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해서 아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진술도 많은데 예. 조사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되는데 예. 그런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의원님, 의원님이 아마 주도해서 추가하신 박상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예. 뭐 좀 저희가 말로 하기 그렇지만 이른바 울산지검 음주 추태 추태 사건. 예. 의혹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예.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박상훈 검사가 본인은 아니다라고 뭐 의원님하고 제가 서영교 의원님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제가 보도를 봐가지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고 예. 관련 그 당시에 특활비로 술을 마셨다, 음주 추태했다, 그다음 폭행이 있었다, 그다음 그 후에 소문이 퍼지자 그 검사 본인이 예. 본인이 아니다. 아침부터 말씀드린 그렇지만 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일상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예. 소문이 퍼졌어요. 상당히. 그런데 저는 그게 감찰이 되고 징계가 되거나 예. 무슨 처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감찰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감찰의 문제죠. 그러면은 박 검사가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아직 확신은 없으신 거예요? 확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 검찰이 이 정도 검찰청 내부에서 추태가 있었으면 예. 충분히 대검 자체대로 감찰을 해야 되고 예. 그 감찰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법사위 올 때까지도 제가 문제되게 할 때까지도 감찰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예.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럼 의원님 그거는 예를 들면 울산지검이나 대검찰청의 문제인 거지. 박 검사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박 검사 탄핵 사유는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법사위 내에서도 예. 제가 이거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예. 아니면 위원회 의결로 예. 명백히 조사해서 예. 우리 위원회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일단 검찰 개혁의 문제입니다. 일단 검찰 개혁의 문제다. 박 검사 그렇습니다. 개인의 예. 문제라기보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얼마 전 언론 보도 보니까 예. 이거 뭐 박 검사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있다가 지금 뭐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예. 걸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문하고 예. 그 부부의 해외 출장 기록 다 달라 뭐 이렇게 자료 요청하셨다는데 그게 이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예. 어느 분이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유 보도에 있어서 제가 예. 그런 부분은 예. 그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예. 편리를 보지 않고 예. 전 종합적으로 예. 검사가 과연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취지일 말씀이 거다. 아니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신다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위법한 수사. 예.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예. 위법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본 책무예요. 예.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회의 협박한 수사를 한다. 이건 예. 위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수사로 보거든요. 예. 이런 수사를 못하게 막아야 아하. 국민들이 나중에 이런 수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예.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앙지검이죠. 예. 의원님이 검사장을 하셨던 예. 이 중앙지검에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직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의원님 검사장이셨으면 어느 정도 구형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 30년 경험으로 보면 지금 얼토당토 않는 구형이다. 아 그래요? 이거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사건이었으면 약식 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사안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무혐의인데 일단 이걸 이렇게 이런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런 가당치도 않는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중 가지고 징역 3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 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보면 이 정도 되면 제 경우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아 그래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뭐 검찰은 뭐 녹취록이 있다, 뭐 녹취 파일 30분 분량이 뭐 지금 아마 대중에 공개됐을 거예요. 네, 공개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려서 30분 사이에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런 것이 12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요? 나오고요. 이게 보면 진술자, 증언자의 말이 수사기관 때부터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진술로 입증을 하는 재판이잖아요. 이 진술로 입증하는 재판에서 진술자가 왔다 갔다 하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검찰 고위 검사 출신의 의원들도 민주당에 많으시고 법원 출신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재판이란 거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혹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플랜 B 대비책 이런 건 전혀 안 세우십니까? 어제 저희가 박상윤 검사가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플랜 B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100% 무죄가 나올 거다. 플랜 B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바꾸죠, 의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야, 이거는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때 수사하셨던 거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많죠.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그 당시에 왜 기소 못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기소하셨으면 지금은 특검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사건은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을 2020년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검사장실에 고발장을 받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의 아내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코바라 콘텐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 사건은 제일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술보다는 심리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밝히는 겁니다. 계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주가 조작 보면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을 해가지고 심리 뭐냐면 계좌를 축출하고 IP 분석하고 딜링 룸의 녹음 분석해서 이게 통정 매매다, 가장 매매다 받는 그걸 밝힌 다음에 금융위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첫째 그 고발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소에 이상심리 거래 분석을 맡겼고 그 다음에 그걸 3번 정도 제가 했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조금만 아는 분들,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총장이 서슬퍼렇게 옆 건물에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2020년 10월 20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3건 외에는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3건 보고를 하는데 3건 외에는 보고를 못 한다?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렇지만 제가 윤석열 총장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동기. 뭐라 해도 저는 차근차근 수사를 챙겨나갔고 심리 분석해놓고 저희가 수사를 키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후에 후임 검사들이 기소를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권오수 씨 그렇습니다. 기소하는 과정에서요. 권오수 씨든 공범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에 나온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왔고 이 정황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요론이 잃었고 그래서 2번째 특검까지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은 이 권오수 씨 공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할 때 일은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예, 그때도 나온 거예요?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해놨고 그런 자료 수집 내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저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JTBC에서 단독 보도했던 뭐 BP 패밀리, 예, 블랙펄 패밀리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김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 그럼 또 의원님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런 진술 문제는 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2021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이요. 그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 제가 진술을 확보한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적 증거로서 이상 심리 거래, 그 분석의 자료 그래서 받는 거, 그다음에 공범들 분석한 거 이런 거까지 해놓고 후임검사 인사이동에서 갔고요. 후임검사단이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여러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정상 시기상 기소를 못한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성윤 검사장 지휘 아래 탈탈 털었다.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저 소위 말하는 저 윤석열 총장 사단이 아닌 특수통 검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그냥 2년 동안 털털 털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입니다.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욕설 듣고 수사방해 받은 거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그 인사권도 있고 또 평가권도 있고 수사비까지 줄 수 있는 총장이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검사를 설득해 가면서 수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원래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수사가 된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연수원 동기시고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조였습니다. 아, 그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사이인데 그러면? 같은 조로서 오랫동안 지났죠. 그래요? 같은 반 같은 조. 그러면은 그 사건으로 사이가 좀 벌어지기 전까지는 친밀하셨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싫어다든가 뭐 싫어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사건 가지고 사사건과 부딪혔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앞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탈법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폐기되면 또 발의하실 거예요? 제 생각은요.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한다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건 1심, 2심 판결문을 보세요. 왜 김건희를 기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을 읽어보면 김건희는 당연히 기소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판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40초 남았는데요. 한때는 연수원 같은 조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윤석열 용산 대통령님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전이라도 특검 수용해서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하시고 특검법 받으시고 진실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젠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